2025년 12월 19일, 서울의 새벽은 차가운 숫자로 시작됩니다. 원달러 환율 1407.13원. 불과 한 달 전 1400원 선을 위태롭게 지탱하던 방어선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선언했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가판 위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15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컨테이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압도적인 풍요의 지표 뒤에서 정부는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배 위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갑판 위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배 밑바닥에서는 서늘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멍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니 한국 경제의 호재가 아니냐고.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환율이 단 10원만 움직여도 이들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은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약 3천조 원. 그중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은 900조 원에 달합니다. 비중으로는 27% 수준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냉정한 관찰자들에게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은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탈출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주가가 20%를 올라도 환율이 그 가치를 갉아먹는 순간 그들에게 한국 주식은 들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녹아내리는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다 녹기 전 그들은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균열의 실체를 세 가지 궤적을 통해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태로운 좌표, 환율 1,500원 시대가 가져올 잔혹한 충격파, 그리고 국가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마지막 생존 전략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실은 당신의 가장 깊숙한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때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정교한 장막이 됩니다.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코스피는 불과 한 달 만에 12%가 폭락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한국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1,407.13원입니다. 그때보다 무려 70원이나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답의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생존이라는 차가운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땅에서 14조 4,56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들은 왜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이익을 뒤로하고 서둘러 짐을 싸는 것일까요? 뉴욕의 한 투자자가 환율 1,300원일 때 1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달러로는 약 7만 7천 달러입니다. 1년 뒤 주가가 20%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축배를 들어야 할 수익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는 순간 이 1억 2천만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겨우 8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주가로 번 수익 20%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4%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이 녹아내리는 얼음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주가 상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들은 앉아서 재산을 강탈당하는 셈이니까요. 지금 이 시각에도 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외국인 자금은 소리 없이 출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줄을 서서 나가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출구가 좁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로운 극장에 누군가 불이하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 아비규환을 우리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충격파는 도미노의 첫 조각, 즉 외국인 패닉셀링의 연쇄 반응입니다. 폐쇄된 영화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개의 좌석 중 27석에 외국인 관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화는 순조롭게 상영되고 있고 가판 위 삼성전자라는 스크린은 화려한 실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불이야.
이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좁은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인간의 군집 본능입니다. 질서가 유지된다면 모두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그 순간 질서는 비명이 됩니다. 서로를 밀치고 짓밟고 오직 나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냉혹한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의 민낯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약 27%. 불과 1년 전 30.8%였던 수치는 이미 3.8%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대중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린 보폭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선은 다릅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인 임계점이자 극장 안에 울려 퍼지는 선명한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 쏟아진 14조 원의 매물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밟는 순간 그 보폭은 거대한 질주로 변할 것입니다. 한 달에 20조 원, 3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단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태. 우리는 과연 그 거대한 공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혼란이 시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시장의 소란을 넘어 당신의 거실과 식탁으로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약탈자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는 이 기이한 현상은 개인의 삶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는 수입 물가가 즉각적으로 15% 폭등한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우리가 먹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이 바다 건너에서 옵니다. 에너지와 식량이 담보 잡힌 나라에서 환율의 폭주는 곧 생존 비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한 달 300만 원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의 가계부를 들여다봅시다. 식비 80만 원, 기름값 2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여기에 15%의 인상분이 얹어지면 매달 16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나 평범한 이들에게 이 돈은 아이의 학원비이고 부모님의 약값이며 내일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을 사지 않으며 예정된 여행을 포기합니다. 전국 5천만 명이 동시에 숨을 참기 시작하면 내수 경제는 질식합니다. CJ제일제당, 이마트,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경영진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의 직원을 자릅니다. 소비가 줄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져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 이 잔혹한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서늘한 진실은 이 모든 고통을 방어해야 할 국가의 금고조차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가는 정말 우리를 지킬 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충격파는 국가의 최후, 보루라 믿었던 외환 보유액의 고갈 위기입니다. 정부는 4,307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를 방패 삼아 국민을 안심시킵니다. 세계 9위의 보유고 그 숫자는 분명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숫자의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비상금 통장에 4,307만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중 4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여 있고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은 26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지붕이 무너져 매달 100만 원씩 수리비가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달 반이면 현금은 바닥납니다.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이 집이 망해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4,307억 달러 중 94%는 국채나 채권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겨우 260억 달러 수준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향해 폭주하면 정부는 환율을 누르기 위해 한 달에 100억, 200억 달러씩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금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듭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이 비극적인 악순환이 어떻게 한 국가의 중산층을 해체하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필사적으로 세 장의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카드들은 모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 물통 하나로 달려드는 격이거나 심장병 환자에게 전력 질주를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 독이 든 카드들을 대신해 아무도 모르게 꺼내든 네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당신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소리 소문 없이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왑 한도를 650억 달러로 증액하고 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환 스와프. 이름은 건조하고 전문적이지만 그 속살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파괴적인 논쟁의 덩어리입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쌓아둔 자금을 지금 당장 무너지는 환율을 막아설 인간 방패로 차출했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외환시장에 나가 달러를 사야 하고 이는 달러 수요를 자극해 환율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발을 묶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마라. 한국은행 창고에 있는 달러를 빌려줄 테니. 그렇게 시장의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거세합니다. 2022년 처음 시작될 때 100억 달러였던 이 은밀한 거래는 불과 3년 만에 6.5배인 650억 달러로 팽창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숫자의 팽창은 정부가 처한 절박함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 강변합니다. 국민연금은 환전 비용을 아끼고 국가는 환율을 안정시키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해야 할 막대한 환차익은 국민연금이 누려야 할 정당한 수익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수익의 통로를 스스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미래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과실을 미리 따서 허기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베팅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말입니다. 정부가 약속하는 안정의 이면에서 당신의 연금 계좌 숫자가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 진실보다 더 정교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언론은 연일 국민연금의 2024년 수익률이 15%라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유능한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하고 풍족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서사.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들춰보면 그곳엔 운용의 실력이 아닌 운과 환율이 빚어낸 기묘한 신기루가 서 있습니다. 냉혹한 산식을 들여다봅시다. 2024년 해외 주식 수익률 34.32%. 이 압도적인 숫자의 첫 번째 동력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폭주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나스닥이 29% 오르고 엔비디아가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때 그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두 번째 동력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14%에 달하는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효과입니다. 미국 주식이 20% 오를 때 원화 가치가 14% 떨어지면 우리 통장에는 34%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국민연금이 특별한 투자 전략을 세웠거나 뛰어난 종목을 발굴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착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이 강력한 원천인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바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전략적 환해지라는 이름의 보험을 보십시오. 국민연금 해외 자산의 최대 15%, 약 86조 원에 달하는 돈에 대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지금 가격에 팔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 수익을 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기이한 보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수익률을 제한하는 자해적 조치라 경고합니다. 보험료는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내고 있는데 정작 보험금은 환율 안정이라는 정부의 성과로 돌아가는 구조. 결국
국민연금은 스스로의 수익 창출 능력을 거세당하며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 신기루가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이 소중한 미래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차가운 대비를 확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고개를 돌려 다른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이들의 거울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라 불리는 노르웨이의 GPFG. 인구 540만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가 움직이는 자본은 무려 1.9조 달러, 우리 국민연금의 3배에 달합니다. 노르웨이의 원칙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연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며 결코 단기적인 경제 정책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른바 재정 준칙이라는 철의 규율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펀드 수익의 단 3%만을 한 해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며 나머지 97%는 그 어떤 전쟁이나 경제 위기, 환율 폭등의 순간에도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세대가 아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환율 방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연금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가장 손쉬운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습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 당시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자본을 해외로 내보내 환율을 조작하려 했던 시도. 일본의 사례는 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2024년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단독 개입의 효과는 단기적이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행위는 결국 연기금의 수익률만 깎아먹고 끝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국제사회가 증명한 셈입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 기관인 연기금이 왜 내일의 환율을 걱정해야 하는가? 둘째, 환율 방어라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왜 국민의 노후 자금이 대신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는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사회적 합의를 가졌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지금의 땜질 처방은 결국 당신이 노후에 받게 될 연금 봉투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실의 실체를 구체적인 숫자로 대면할 시간입니다. 이제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걷어내고 당신의 통장에 찍힐 차가운 숫자를 직면할 시간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전략적 환해지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끄고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86조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환율 상승의 이익을 포기했을 때 환율이 단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일 인당 약 7만 5천 원, 쌓인 가족 기준으로는 30만 원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고작 몇만 원 때문에 국가 위기를 방치하자는 거냐고. 하지만 이것은 1년치에 불과합니다. 자본의 가장 무서운 속성인 복리를 대입하면 이야기는 잔혹해집니다. 올해 못 번 1조 7천억 원이 30년 동안 연 5%의 수익률로 굴러갔다면 그것은 약 95조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으로 불어납니다. 1인당 약 422만 원. 65세 이후 당신이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당신은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노후의 4개월치 생존권을 미리 헌납한 셈입니다. 특히 지금의 30대는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칼날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30대 가입자는 은퇴 시점에 약 600만 원의 손실을, 50대는 25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에서 조금씩 조각을 떼어내 현재의 불을 끄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AI 수요 폭증을, 통한 삼성전자의 부활, 그리고 대규모 재정 투입.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각각의 확률을 30%, 55%, 25%로 잡았을 때 이 세 가지 행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단 4%에 불과합니다. 96%의 확률로 우리는 기적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의 요행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노후를 걸고 있는 도박판에 서 있습니다.
패배의 확률이 압도적인 이 게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침몰 속에서 당신은 어떤 계기판을 보고 항로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제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미래를 방패 삼아 현재의 균열을 메우려 합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입니다. 이 거대한 침식의 시대에 당신이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생존 계기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환율 1480원이라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은 댐의 마지막 수문과 같습니다. 만약 환율이 1480원을 3일 연속 넘어선다면 그것은 시장이 정부의 통제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 즉시 유통, 항공, 정유 등 환율에 민감한 내수 자산을 정리하고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이나 머니마켓 펀드로 전환하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보겠지만 그조차도 전체 시장의 붕괴 앞에서는 위태로운 법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순매도 월 20조 원입니다. 자본의 썰물은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월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해일의 징후입니다. 이 숫자가 찍히는 순간 한국 주식에 대한 미련을 접으십시오. 대신 미국 S&P 500 상장 지수 펀드나 금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달러 기반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빛을 발할 것이며 금은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지막 호흡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액의 감소폭입니다. 한 달 사이 50억 달러 이상의 보유액이 증발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시장에 쏟아부을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이때는 모든 공격적 투자를 멈추고 안전 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큰 규모의 대출 계획은 무기한 연기하십시오. 고금리와 환율 폭등의 파도 앞에서 부채는 당신의 발목을 잡아 심해로 끌어내릴 무거운 추가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외환 스와프 규모가 6.5배로 늘어나는 동안 당신의 연금이 소리 없이 깎여 나갔던 것처럼 위기는 아주 정적이고 구조적으로 당신의 삶을 잠식합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폭발하기 직전의 임계점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등의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침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